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짱박사 재정학 계산문제 특강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2장 후생경제학의 계산문제 5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A와 B 두 사람과 커피 C와 햄버거 H 이렇게 돼 있네요. 두 재화가 존재하는 교환 경제를 상정하는데 수평축을 햄, 수직축을 커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에즈워드 상자에서 A의 원점을 좌측 하단의 꼭지점, B의 원점을 우측 하단의 상단의 꼭지점이라 할 때 두 사람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B의 효용함수가 있고요. 계약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이 계약곡선이라고 그러면 에즈워드 박스를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 A라는 애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이렇게 보시면 박스에서 이쪽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A라는 사람의 효용함수와 B라는 사람의 효용함수를 여기다 그려야 돼.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이 에즈워드 박스의 박스 크기를 좀 체크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의 길이를 재야 돼요. 어떻게 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주어진 정보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A는 H와 C인데 여러분 어떻게 수직축을 커피 C로 하고 수평축을 H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A가 이렇게 있고 H, A 그리고 H 이렇게 쓸게요. 자, HA와 CA CA와 요 A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8과 10 이렇게 있고요. B는 H, B와 B가 가지고 있는 H와 B가 가지고 있는 커피 요거는 지금 8과 2 이렇게 있습니다. 8과 2 이렇게 있네요.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H가 수평축이면 H의 수평축의 어떤 길이라 할까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H 전체 이거는 HA 더하기 HB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18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길이는 전체 H는 16이죠. 두 개 더하면 16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자, 두 사람의 커피를 합하는 거와 이렇게 합하면 12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커피의 개수는 CA와 CB인데 자, 10과 2를 같이 합하면 이 길이가 커피의 에즈워드 박스의 수직거리가 됩니다. 두 개 더하면 얼마? 1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효용함수에서 무차별 곡선의 형태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준선형 효용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특성으로 돼 있냐면 자, MRS 수평축이 H니까 MRS HC라고 할게요. MRS A에 H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분자는 MU H로 미분하고 분모는 MU C로 미분하는 A 요거를 생각을 해 보시죠. 자, 그러면 이거 H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H로 미분하면 1 이렇게 되고요. C로 미분하면 요거 2분의 1승 있잖아. 2분의 1이 내려가요. 내려가고 그 다음에 4가 있고요. C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2 루트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정리하면 2가 되니까 2분의 1 그리고 요거는 루트 CA 이렇게 쓸게요. 원래는 이게 하점자가 A가 다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뺐어요. MRS A는 가만히 살펴보면 C 값이 결정되면 C 값이 만약에 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C 값이 여기 1이야 1 이렇게 돼 있으면 MRS가 C 값이 1이 되어 있으면 여기는 어떻게 돼?
H값과는 상관이 없이 항상 2분의 1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길 따라가지고 2분의 1로 MRS는 똑같게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거 보이십니까? 좀 어려워요. 한계 대체율 CA가 증가하게 되면 H가 증가하고 CA가 감소하게 되면 얘는 체감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 쓰면 A의 무차별 곡선은 인디퍼런스 커브는 MRS가 체감합니다. MRS가 좀 어려우면은 넘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HC가 체감해요. 체감함으로. 근데 좀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또 너무 어렵게 나와요. 에즈워드 박스인데 우리 2011년 세무사 기출문제잖아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우하형하면서 볼록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여기다 그리면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볼록 이렇게 돼요. 이게 뭐 별로 신기한 것 같지 않은데 되게 신기한 겁니다. 물론 B도 똑같이 계산하면 여기다 결과를 살짝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긴 거야. 에즈워드 박스가 옆으로 16, 수직으로 10이 돼 있고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은 볼록한 형태가 되는 건데 원점에 대해서. 근데 B도 마찬가지야. B도 요거 MRS를 계산하면 A는 MRS가 이렇게 되고 B는 MRS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한계 대체율이 같을 때가 우리가 계약 곡선이 성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우리가 한계 대체율이 같아서 무차별 곡선이 접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에 대해서 여기 C 값이 정해지면은 한계 대체율이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땐 이렇게 하잖아. 에즈워드 박스가 이런 형태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박스가 계약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도전하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나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선형 효용함수인 경우에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정도만 보셔도 돼.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주로 준선형 효용함수 같은 경우보다는 왜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특성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대각선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형태에서는 여긴 보통 어떻게 돼요?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MRS 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MRS를 XY로 한다 할게요. 그럼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X분의 Y 이렇게 나오잖아요. XY가 다 한계 대체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만 영향 미치는 거야. 그런 특수한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계약 곡선을 계산하면 두 개 똑같이 만나는 것이고 Y값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값까지 계산했는데 여기서는 형태만 물어본 거죠. 네, 계약 곡선의 형태는 이렇게 수평선이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뭐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에즈워드 박스 요게 가장 최고의 난이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 보시고 좀 힘드시면은 거기까지 감만 잡으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